저는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딸 지수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사위 민수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만 바라보고 사돈한테도 그리 애틋하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죠. 요즘 말하는 대리효도 이런 건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수가 아이를 낳게 되고 민수가 육아휴직을 쓰게 됐어요. 아이를 직접 키워보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엄마랑 장모님 아이들 키우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처음엔 딸도 기특하게 생각했답니다. 애 아빠가 철이 들었나 싶어서 좋았던 거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사위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딸에게 불쑥 물어봤답니다. 여보, 토스터기 우리 잘 안 쓰지 않아? 이거 우리 엄마 집에 갖다 드려도 될까? 딸은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실제로 토스터기를 매일 쓰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허락했죠. 사위는 다음날 바로 토스터기를 사돈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사위가 또 물어봤답니다. 여보, 청소기 2개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엄마 드려도 되지? 딸은 이번엔 조금 의아했대요. 하지만 청소기가 2개 있는 건 맞았고 잘 쓰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허락했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미니 냉장고 차례였어요. 여보, 이 냉장고 하나만 놔둬도 충분한데 이것도 우리 엄마한테 드릴까? 딸은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참았대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또 며칠 후였습니다. 이번엔 믹서기였어요. 사위는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 우리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엄마 집엔 없거든. 갖다 드려도 될까? 딸은 뭔가 이상함을 깨달았답니다. 이게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딸한테 전화로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웃었습니다. 효자 사위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처음엔 괜찮았는데 자꾸 이러니까 이제 뭐가 또 나갈지 신경 쓰여. 우리 집 살림이 점점 시댁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사위는 매번 물어볼 때마다 같은 논리를 썼답니다. 매일 안 쓰는 물건이니 그냥 부모님 드리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언뜻 들으면 효자 같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답니다. 딸은 왜 자기 돈으로 새 걸 사들이지 않고 우리 집에서 쓰던 걸 가져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물건들은 대부분 제가 딸에게 사준 것들이거나 딸이 결혼 준비하면서 장만한 것들이었어요. 딸은 점점 예민해졌답니다. 사위가 집안을 둘러볼 때마다 또 뭘 가져가려나 싶어서 짜증났대요.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부엌 선반을 볼 때도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엄마, 시댁에서 우리 집 살림을 자꾸 빼가는 기분이야. 딸의 하소연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들이면 되지 왜 살림을 들여다 나르나.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딸이 직접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위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질 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딸의 목소리에서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만하다고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딸이 폭발했습니다. 사위가 또다시 스팀 다리미를 가져간다고 하자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이야. 그리고 쓰던 거 드리는 것도 예의도 아니고 뭐 필요하다 하시면 그때 사드려. 딸이 처음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대요.
평소 온순한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따지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짜증을 내? 저번에 장모님은 건조기 사드렸잖아. 그건 괜찮고? 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답니다. 건조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대꾸했대요. 그건 결혼 전에 엄마가 나한테 주신 돈으로 사드린 거야. 우리 돈 아니라고.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생활자금을 좀 줬었거든요. 딸이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놨다 제게 건조기를 선물한 거였죠. 사실 엄연히 말하면 제가 준 돈이죠. 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였던 게 많았나 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번에 가전제품 바꿔드린다고 했더니 가방 사달라고 하셔서 사주지 않았어? 그것도 우리 돈으로. 이제 좀 우리 살림도 신경 쓰자. 저는 딸한테 전화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딸의 말에 따르면 몇 달 전에 시어머니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해서 새 냉장고를 사드리려 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냉장고는 됐으니 대신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셨대요. 사위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답니다. 딸이 가전제품으로 하자고 했지만 사위는 엄마가 원하시는 걸 사드려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대요. 당시 딸은 별말 안 하고 넘어갔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사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나 봐요. 그 돈이면 우리 집 낡은 소파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딸의 따끔한 지적에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만 삐죽 내밀고 있었대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위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고 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대요. 저는 딸한테 전화가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니고? 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한 건가? 근데 자꾸 이러니까 화가 나. 저는 딸을 달랬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는 법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녁에 이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집 쓰던 물건을 사돈네로 옮기는 게 효도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딸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가 여전히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분위기로 느껴진다고 했죠. 엄마, 남편이 자꾸 우리 집이랑 시댁을 비교하는 것 같아. 엄마네 집에는 있는데 어머니 집에는 없다. 이런 말을 계속하네. 딸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딸한테 너무 잘해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집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어요. 딸 하나밖에 없으니 아끼지 않고 지원해줬죠. 반면 사위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엄청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 가정이었어요.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 됐지 집안 형편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사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에서 이것저것 사주고 지원해주는 게 고마운 동시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하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부부 문제는 부부가 풀어야지. 우리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은 그 뒤로도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사위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겉돌았대요. 사위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매일 딸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나가는 부부싸움이길 바랐죠.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희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은 전날 야근을 하느라 새벽에 들어왔대요.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다고 했죠. 사위는 일찍 일어나 아이를 챙기고 있었답니다. 딸이 잠에서 깬 건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었어요. 거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쪽으로 조심히 옮기세요. 문틈 조심하시고요. 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대요. 황급히 침실 문을 열고 나갔죠. 그리고 딸이 본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사위는 옆에서 지시하고 있었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이 다급하게 물었답니다. 사위는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대요. 아, 깼어? 이거 우리 엄마 댁으로 옮기려고. 어차피 우리 잘 안 쓰잖아. 딸은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답니다. 그 안마의자는 제가 할부로 사준 거였거든요. 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딸이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제가 35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할부로 사줬어요. 딸 부부가 집에서 편히 쓰라고 말이죠. 그걸 이제 와서 사돈네로 가져간다니요. 당장 원상복구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하지만 사위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대요. 왜 이래? 그냥 안 쓰는 거 드리는 건데. 안 쓴다고? 나 매일 써.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거야.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답니다. 업체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사위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딸을 더 화나게 만들었대요. 아, 제발 너네 엄마는 너가 좀 사줘라. 자꾸 뭐 사나르지 말고. 딸이 저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사위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너네 엄마 미쳤어? 사위가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참았던 게 터져버렸답니다. 돈 얘기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솔직히 시댁에서 뭐 하나 해준 거 있어? 결혼 준비할 때도 다 우리가 부담했지. 명절 때나 내 생일 때 뭐 받았어? 애 낳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딸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나왔나 봐요. 근데 너는 차 바꿀 때 우리 엄마가 2천만 원 보태줬잖아. 명절 때마다 시계, 옷, 온갖 걸 다 받아먹었지. 그건 당연하고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위랑 딸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애 키우면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 이해해. 근데 이건 선 넘었어.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준 안마의자를 시어머니한테 보내? 딸이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업체 직원들은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사위는 입을 다물었어요. 일단 작업 중단하시고 나가주세요. 딸이 업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황급히 나갔어요. 사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딸은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한참 후에야 딸이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화가 나더군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서 이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남편이 이를 갈며 당장 사위한테 전화하려 했어요.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안 돼. 일단 지수 진정시키고 봐야지. 딸은 손주를 안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기분을 아는지 조용히 있었어요. 저는 딸한테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딸은 차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마시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딸이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너무 한심하다. 엄마 보기 부끄러워. 딸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화를 사귀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위한테 실망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더 화가 난 건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딸한테 화를 냈다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어떡하지? 제가 작게 물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내일 민수랑 얘기를 해봐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벨이 몇 번 울리고 사돈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사돈. 저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이고, 사돈. 무슨 일이세요? 사돈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예감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안마의자 얘기, 딸이 자는 사이에 업체를 불렀던 일, 그리고 딸이 집을 나온 상황까지요. 사돈은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야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민수가 준다고 해서 받는다고 한 거예요. 사돈댁이 사주신 거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돈이 다급하게 해명했어요. 저는 사돈의 말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준 걸 알았으면 절대 안 받았을 거예요. 토스터기며 청소기며 자꾸 뭘 주길래 그냥 고맙게 받았죠. 그것들도 다 혹시 쓰던 거였나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잘 안 쓰던 거여서 드렸다고 하네요. 제가 대답하자 사돈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난처했습니다. 사돈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민수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지수가 좀 힘들어하네요.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돈은 제 말에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제가 민수 호되게 혼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사돈이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민수가 애 같아도 사돈댁이랑 애들한테는 잘하지 않습니까? 착한 애예요. 그냥 요즘 뭔가 힘들었나 봐요. 사돈이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민수한테 똑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돈의 간곡한 부탁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상처받은 건 제 딸이었거든요. 사돈, 저야 괜찮은데 우리 지수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붉어졌거든요. 제가 민수 불러서 따로 얘기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래? 몰랐대. 그냥 아들이 준다고 해서 받으려 한 거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나?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돈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못은 분명 사위한테 있었으니까요. 저는 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딸은 아이를 옆에 눕혀두고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사위를 데려왔을 때 저희도 사위를 만나보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 사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제 딸을 속상하게 하면서까지 사돈댁에 효도하는 게 옳은 걸까요? 저는 객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사돈이 얘기한다고 했어. 조금 기다려보자.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위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처음엔 만나기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일단 들어는 봐야 한다고요. 사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인사도 받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딸도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사위는 감사하다며 받아들었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위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천천히 입을 뗐어요. 사실 제가 못난 것 같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지순의 집안이 저희보다 형편이 좋은 건 알았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사위의 말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우리 집이랑 비교가 됐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놀러 가면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좋은 가전제품들, 최신 기기들. 우리 집엔 없는 것들이요. 사위의 목소리에서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써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사주실 형편이 안 됐거든요. 딸이 그제야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차갑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아내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없는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걸 보면 좀 미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민수가 뭐라고 한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게 왜 지수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위가 변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속이 답답했어요. 애를 낳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육아휴직하면서 집에 오래 있게 되니까 주변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토스터기 보면서 생각했죠. 우리 엄마 집엔 이런 좋은 건 없는데 청소기도 미니 냉장고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수야. 제가 사위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장모님.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런 뜻이야. 너는 지금 집에 있는 걸 보면서 그게 당연한 우리 딸은 미워 보이고 그저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뭔데? 내 말이 지금 그런 뜻 아니야?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사위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죠. 안마의자는? 가만히 있던 딸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할부로 사준 그 안마의자. 그것도 가져가려고 했잖아. 그건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건데 그걸 왜 시어머니 가져다 주려고 해? 사위가 고개만 숙였어요.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안마의자 필요하면 내 돈으로 사드리면 되잖아. 왜 자꾸 대리효도하려고 해? 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됐다. 저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은 알겠어.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사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 결혼했으면 아내가 우선이어야지.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고 아내를 속상하게 하면 되겠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가만히 있는 사위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한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일단 돌아가서 생각 좀 해봐. 너도 지수도 머리 좀 식혀야 할 것 같구나. 그때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됐어.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미 생각 다 했어. 나 이혼할래.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어요.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 그대야. 이혼하겠다고. 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살 것 같아.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지수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라고? 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물건 하나씩 가져갈 때는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달라지더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너랑은 안 되겠다고.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수야, 제발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너가 말했잖아.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형편이 나은 게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물건들이 눈에 거슬린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딸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가 밉다며? 그게 무슨 사랑이야? 미워서 상처 주는 게 사랑이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게 답이야. 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수야, 쉽게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딸을 말렸습니다. 당장 화난다고 이혼 얘기를 꺼내면 어떡해. 애 생각도 해야지. 아빠, 나도 애 생각했어. 딸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게 나을까? 아빠가 엄마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가정이 교육상 좋을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사위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지수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딸이 손을 내밀어 사위를 막았습니다. 나 지금 너 보기 싫어. 정말 싫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지수야, 제발. 잠깐만이라도. 둘이서만 얘기하자. 사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딸이 저와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올게. 딸이 사위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수야, 너무 늦지는 마. 남편이 당부했습니다. 응, 아빠. 현관문이 닫히고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을까?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수 저렇게 화난 거 처음 봐.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쳐다봐도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전화해 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남편이 말했지만 남편도 초조해 보였어요.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죠. 사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딸 혼자 들어온 겁니다. 지수야. 제가 다가갔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남편이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로 이혼하기로 했어. 민수도 동의했어.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남편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도 다가와 딸의 등을 쓰다듬어줬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사실은 딸이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민수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어. 저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애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고 했어.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애 생각하면 더더욱 이혼해야 한다고. 이렇게 사는 게 애한테 좋지 않다고. 남편이 딸 옆에 앉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집이랑 시댁 비교할 거 아니냐고. 우리 집 물건들 보면 불편하지 않겠냐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지.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없다고.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한데 왜 억지로 사냐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계속 이혼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민수도 참지를 못하더라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했어. 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라고 했어. 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깟 거라니. 저는 놀라 말이 잇지 못했습니다.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너도 너네 부모 마음 아파하니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면서 나는 왜 내 부모 못 챙기냐 그러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도 화가 나서 말했지. 이혼하고 아이 양육비 준비나 해라고.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나왔어.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딸은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딸은 고맙다며 물을 마셨죠. 엄마, 나 이혼 절차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제가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미 결심했어. 이 사람이랑은 정말 안 돼. 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 남편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딸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미안할 거 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야지. 남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며칠 후 딸은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분할 문제도 정리했어요. 사위 쪽에서도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모양이었죠. 저는 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으로 와. 아이도 어린데 혼자 어떻게 키워. 제가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고마워. 근데 나 혼자 해보고 싶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데로 이사 갈 거야. 엄마 아빠 집 근처로. 자주 올게. 그래도 엄마, 나도 이제 혼자 살 거야. 애한테도 그런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딸의 결심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집 구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딸이 남편을 안았어요. 한 달 후 딸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였죠. 이사하는 날 저와 남편이 도와주러 갔습니다. 집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딸이 직접 고른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엄마 어때? 딸이 물었습니다. 좋아. 너무 잘 해놨네.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는 새 집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을 정리하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씩씩하게 짐을 풀고 있었어요. 지수야,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걱정 마.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에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가 잘한 걸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지수한테 너무 잘해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저는 그동안 계속 생각했던 걸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이것저것 사주고 지원해주니까 민수가 자격지심을 느낀 거 아닐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걸 해준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잘못은 민수한테 있어. 자기 마음을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탓하지 마.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딸의 앞날이, 손주의 미래가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밝게 인사했어요. 지수야, 밥 먹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같이 먹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딸은 거실에서 손주와 놀고 있었죠. 식사하는 동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좀 바빠져서 엄마가 아기 좀 자주 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봐줄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딸이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수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 그래, 우리 딸이야.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잘 극복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결혼 5년 차, 아직 어린 손주까지 있는데 이혼이라니요. 저는 창밖을 쳐다봤어요. 딸의 아파트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지수야,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도 함께 시청해 보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